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경기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 요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 궁금한 분야, 내가 용달 트럭을 사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담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용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주위에서 기동량도 듣고 뭐 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 현재 상황이 어려운데 용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연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아, 이분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하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월순이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와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물 물동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소형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서 이번에 전기차를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직접 유류비 절감을 통해서 배달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보가 들어와서 월 400을 벌고 싶다. 가능은 하나 정말 정말 쉽지 않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잘 가르쳐 줄 분이 옆에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기가 많이 좋아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월 400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에게 막연하게 질문하는 분의 경우에는 어렵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시면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하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둔 다음에 노하우를 머리로라도 축적을 한 다음에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거리도 갈 줄 알아야 되고 고정거래처도 많아야 돼요. 장거리,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장거리가 아니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장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초보분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용달을 몇 년 하셨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뜻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를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하시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달로 이사를 하는 건 어떤가요?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세요. 화물 운송보다는 낫다고 저는 답변을 드려요. 운송의 경우에는 내가 앉아서 운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같이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쪽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겠죠. 운전보다는 운전과 노동을 같이 하는 이쪽이 돈을 아무래도 조금 더 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란 우리나라 3D 업종 있잖아요. 그죠? 좀 꺼려지는 업종. 그게 3D 업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4D, 5D가 있다. 그럼 아마 이사는 5D 정도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로 조금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 분야에서 또 혼자 스스로 깨우쳐서 독학으로 이사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이사를 시작한다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듣고 이사를 하려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달, 두 달 넘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싶다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해서 자, 화물차 사야죠, 넘버 사야죠, 최소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경비예요.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해서 1개월, 2개월 하다가 내가 이 사업을 접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삿짐 센터에 가서 2년만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일들을 배우실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 있고 또한 고객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몸소 체득할 수 있을 겁니다. 2년 버틴다면 용달을 끌고 다니면서 이사를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년간 이삿짐 센터에서 독하게 버텨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 같은 이삿짐 센터에서 이 사람 10년 동안 일했어요. 자, 이 사람 독하게 2년 일했어요.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널널하게 10년 일했어요. 뭐 1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기간이니까 내공이 있겠죠. 그러나 2년간 독하게 일했다. 배우려고 뭘 하나라도 더 하려고 했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은 일정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상급자 대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께서 이사를 하고 싶다면 먼저 몸으로 부딪힐 수 있어요. 어떻게? 투자 비용 한 푼 없이. 그쵸?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서 2년을 버틴다면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 자신을. 버틸 수 있는지 2년. 자, 그리고 저한테 또 요즘에 이 폐기물 운송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이쪽 분야에서는 남바도 사야 되는데 남바 값이 한 3천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폐기물 운송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남바가 없어도 된대요. 그럼 투자비가 좀 적으니까 그쪽에 가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막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검색을 했든 어디서 들었든 알고는 있으나 알고 계신 지식이 얕은 거죠. 그래서 조금밖에 모르세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투자 비용 남바값 한 2,800에서 3,000 모르겠어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할 거예요. 3천만 원 이내로 해요. 그래서 그 가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화물 운송량이 많을까요? 폐기물 운송량이 많을까요? 화물 운송량이 훨씬 더 많죠. 폐기물 운송량은 극히 소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사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차에 짐을 들고 싣고 가서 내리고 또 그 짐을 다 내리면 또 차 청소하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운송 플러스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건당 운송비는 조금 더 높아요. 일반 화물 운송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소량이라고 했죠. 그럼 차, 내가 폐기물 하려고 차를 뽑았어요. 아니면 뭐 중고차를 샀어요.
자, 일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을까요? 모르죠. 아마 한 건도 못 받을 거예요. 가만히 차만 사놓고 계시면 한 달 내내 한 건도 못 할 거예요. 막 누구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한 이틀에 한 건 정도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메리트도 있고 내가 쉽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폐기물운송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정식으로 하시려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길에 다니면서 보는 소형 트럭, 폐기물 차량, 뭐 소형 폐기물 업체 이런 거 있죠? 이 사람 똑같아요. 아니, 이사보다 더 많아요. 이쪽은 무허가 업체가 90%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다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폐기 처리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여건을 다 맞춘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폐기물운송.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가 저희 집 근처에서 폐기물 사업장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처음에 한 2년은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넘어가면서 자리를 잡게 됐죠. 지금 뭐 저보다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분야를 하든 2년, 3년을 열심히 해서 버텨내면 뭐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경쟁해서 결정을 내려서 들어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업종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종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 고객님들의 희망사항이 영세업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 수중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돈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해서 쉽게 들어오지 마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긴 시간을 준비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정말로 독하게 열심히 2년, 3년 버티시면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용달로 할 수 있는 일 제가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시작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